안녕하십니까?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이웃에게 나눌 것, 이 세 가지를 삶에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육간에 풍요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가족이 당뇨병이라면이라는 주제입니다. 당뇨병을 한마디로 하면 어떠한 질병일까요? 저는 풍요 속의 빈곤, 넘쳐나는 혈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왜 풍요 속의 빈곤일까요? 혈관 속에는 혈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포는 그 혈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픈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 안에 당이 넘쳐나기 때문에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당뇨병이죠. 여기 세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길래 당뇨병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당뇨병의 핵심이 있습니다. 세포막에는 인슐린 초인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슐린이 인슐린 초인종을 탁 누르면은 세포 속에서 다양한 단백질이 분비가 되면서 세포막에 포도당 문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포도당 문이 옮겨지면서 이 포도당 문이 탁 열리면 혈관에 있었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인슐린 초인종이나 포도당이 말을 듣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면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화시키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동물성 음식과 동물성 음식에서 생기는 내독소 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음식을 섭취했을 때 동물성 음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가 인슐린 초인종을 망가뜨리고 포도당 문을 망가뜨려서 인슐린 저항증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동물성 음식을 굳이 섭취하지 않더라도 내 몸이 비만증에 걸리면 인슐린 저항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속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죽는 이 당뇨병의 첫 원인이 바로 음식 문화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별히 과식하는 음식 문화이고 또 과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육식을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삭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 다 육식을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육식이 식탁에 없으면 식사를 안 할 정도였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 육회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뇨병 증상이 다식, 다갈, 다뇨가 있습니다. 왜 다식입니까? 왜 많이 먹습니까? 세포가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혈관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데 그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포는 배고픈 거예요. 뇌는 배고픈 세포를 감지하고 더 많이 먹으라고 시그널을 보냅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고 혈당이 증가하니까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그래서 그 혈액을 정상적으로 희석시키느라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하니까 목마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뇨 증상은 혈당이 소변으로 배설이 되면서 물까지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소변 보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이 물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혈당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 됐을 때 당뇨병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당화색소라는 게 있는데요. 히모글로빈 A1C라는 것인데 이 당화색소가 6% 이상이 되면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3개월 동안 당이 얼마나 잘 조절이 됐는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복 혈당보다 더 많은 내용의 건강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망막 질환이 생겨서 시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중앙시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손주의 모습이 안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중에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되는 합병증은 부종현상인데
부종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발이 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면 다시 그 피부가 그 정상 상태로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구멍이 패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콩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당뇨병 말기 현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의 피부가 썩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상처를 입어도 잘 낫지 않고, 그리고 심장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기관, 특별히 발가락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궤저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발가락이 썩는 것이죠. 그러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심하면은 발 자체를 절단하거나 또 무릎까지 절단해야 되는 이러한 무서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은 정말 풍요롭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포가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제가 당뇨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어쩌면 신체적인 당뇨병과 똑같은 증상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당뇨병 증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당뇨병을 극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잘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과 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결핍이 되면 쓰러지죠. 저혈당으로 쓰러지고 경제공황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누적이 되면 썩습니다. 몸에서는 혈당이 누적이 되면 궤저 현상, 썩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실제적으로 경제생활이나 우리 삶 속에서 돈이 누적만 되면은 사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혈당은, 또 혈당과 돈은 순환이 될 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돌아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과 혈당을 어떻게 순환시키는가 하는 것이 당뇨병 극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혈당과 지식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결핍이 되면 쓰러지는 것이죠. 저혈당은 우리를 신체적으로 쓰러지게 하고, 무지함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쓰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누적이 되면 실제적으로 혈당은 쓰러지게 만들죠. 그리고 교만은 누적이 되면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과 지식은 역시 순환이 돼야 됩니다. 나누어졌을 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혈당도 몸속에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고, 지식도 골고루 나누어졌을 때 교만이 없어지고 또 이 사회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 당뇨병을 극복하는 건강식이 있는데요. 당뇨병을 극복하려면 3가지 핵심 성질이 꼭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섬유질이 많아야 하고요. 두 번째, 건강한 지방질이 많아야 하고, 세 번째, 신맛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혈당의 흡수를 감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이 있고, 근력 운동이 있고,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요. 제가 왕만두 그림을 여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만두 3개를 드시면은 6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00칼로리는 여러분들이 1시간 반 정도 걸으셔야 되는 7.5마일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면서 야, 내가 운동했으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만두를 좀 먹어야 되겠다 하고 왕만두를 3개를 드시잖아요. 간단하게 분식으로 드셨다 했을 경우에 1시간 반 동안 운동하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근육의 길이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시든지 또 근력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근육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근육의 길이를 움직이시면, 근육의 길이를 늘어뜨렸다 줄어뜨렸다 하시는 운동을 하시면 인슐린 저항증을 극복하실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뇨병 극복에 있어서도
옥시토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이 감소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지방이 분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체중이 감량이 되겠죠. 그리고 몸속에서 유연성이 생겨서 근육이 더 잘 움직이게 돼서 혈당 조절이 더 잘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함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기러기 떼입니다. 기러기가 이렇게 B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이유는 에너지 소모를 감소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항상 같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면 그 에너지 소모량을 76%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까? 24마일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데 100마일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 때는 그 앞에 가는 리더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리더가 힘들 때쯤 되면 두 번째 있는 기러기가 그 앞으로 가서 그 리더를 교체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요. 정말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 굉장히 시끄럽게 날아갑니다. 영어로는 헝컹, 한국말로는 끼럭끼럭 이렇게 날아가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날아가는가 하고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격려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잘 날라라, 힘내라. 리더에게 특별히 하는 소리고요. 주위 기러기에게 그 바람잡이 하는 그러한 그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가끔 가다가 낙오되는 기러기가 있는데 낙오됐다가도 바로 다시 행렬에 조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낙오되는 그 순간 공기의 저항력을 느끼면서 내가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러기보다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 기러기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픈 기러기가 낙오가 되면 정말 다시 조인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면 앞에 있는 기러기와 뒤에 있는 기러기가 반드시 같이 따라가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행렬을 조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때의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극복하는 그 옥시토신, 그러한 호르몬을 우리가 몸속에서 분비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늘 기러기 때가 돼서 하늘을 향해서 목적지까지 낙오되지 않고 날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